자, 이번 시간은 이제 본격적으로 병역법 제8장 병역 의무 연기 및 감면에 대해서 60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60조부터 68조까지 개관 설명드렸죠. 그 개관 설명을 잘 이해하시고 그것을 어느 정도 스크린을 다 하실 줄 알아야 알고 나서 이 내용을 보시면은 훨씬 더 여러분들이 연상법이 잘 되실 거예요. 그 개관을 반드시 몇 번 정도 더 보시면서 기본 뼈대를 잡으셔야 돼요. 자, 60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60조와 61조의 차이는 연기다, 연기. 기본적으로 연기다. 그런데 60조는 막연히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될 사람이고 61조는 날짜가 정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역 의무를 연기하는 사람이다. 자, 여기서 막연히 연기하는 사람 이제 대상이 1항과 2항에서 이제 제시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중요하게 구분해야 될 것은 이 대상자로서인지 받은 사람으로서인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자, 왜 그러냐면은 자, 대상자로서에 있는 사람은 선원, 거주하고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구속되어서 거나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 자, 이 사람들은 판정검사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2항은 이 사람들은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연수기관에서 이수 중에 있는 사람, 국위선양을 위한 체육, 대중문화, 예술 분야 우수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미 판정검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고연체, 이 사람들은 선거구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1호부터 3호까지 포함한다고 했으니까 받은 사람으로서는 6명이 되는 거예요. 선거구, 고연체. 자, 대상자로서는 몇 명이 되냐면 3명이 되는 거예요. 선거구. 자, 이 점이 왜 중요하냐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제를 할 때 이렇게 해요. 문지에서 대상자로서 옳지 않은 사람은 하면은 여기서 선거구만 골라야 돼요. 물론 구계를 왕래하는 뭐 조종사, 승무원 이거는 필요가 없고 체육 분야 우수자는 선거구, 고연체에는 들어가죠. 그러나 대상자로서는 3명만 들어간다고 그랬죠. 국위선양을 위한 체육 분야자는 여기에 대상자로서는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표현을 국위선양을 위한 체육 분야 우수자로서 영국에 거주 중인 손땡땡씨, 그러면 이 사람은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체제하거나 거주하는 사람으로 들어가니까 되는 거지만은 그건 응용형이었을 때 문제고, 어쨌든 대상자로서 묻는 것은 선거구만 묻는다. 이렇게 출제가 된다는 거예요. 문장에서도 그래요. 병역 판정검사 대상자인 누구는 연기할 수 없다. 국외왕선을 얘기를 하는 거죠. 국외왕선 선거구에서 선거구는 연기할 수 있죠. 또 출제될 때 이렇게 또 한 번 또 물었습니다. 대상자로서 물어보면은 체육 분야 우수자를 꼭 끌고 들어오는데 이 사람이 대상 선거구에는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병역 판정검사 또는 재판정검사를 연기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바로 여기서 말하는 받은 사람으로서죠. 그러니까 선거구, 고연체를 다 찾아야 되는데 이 범죄로 수사 중은 또 아니다 하면서 자체 오답을 이렇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문지에서 대상자로서인지 받은 사람으로서인지 이것을 구분을 못 해버리면은 다 고르게 돼요. 선거구, 고연체를. 그러나
대상자로서 묻는 것을 안다. 그러면 선거구만 고르는데 거기서 나오는 오답들은 이런 오답들이 나오니까 자체적으로 보시고요. 받은 사람으로서 물어보면은 고연체까지 다 들어간다. 6명이 된다. 이렇게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1항과 2항은 조금 난이도가 높아지면요. 61조의 이행일을 연기할 수 있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선거구 고연체를 이렇게 물어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이제 61조에 가면은 내용이 이제 설명을 들으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어쨌든 여기서는 대상자 받은 사람으로서 선거구 고연체를 물어보면서 61조에 나오는 사람들이 지리천행인이 모여 입부하라 하는 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이렇게 그 사람이 이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렇게 같이 끌고 들어오기도 한다는 것이 난이도가 고수다가 됐을 때 그렇게 된다는 것을 좀 기억을 하시고요. 조금 더 난이도가 높아지면은 자 이거는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냥 들으시고 공부가 되신 분들은 이제 한번 공부가 되신 분들 대상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입영 연기, 의무이행일 연기 60조, 61조를 다 물은 거죠. 그러면서 종합적으로 묻습니다. 자, 25세인 사람이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 필리핀으로 출국을 기다리고 있다. 이 사람은 병역 의무이행일을 연기할 수 있다. 61조의 지리천행 모여 입부를 물어본 거예요. 61조를 물어본 거예요. 여기서 28세인 경기단체에 대한체육회장이 추천한 이거 경기회장 대표죠. 이 사람들은 27세까지 됐는데 28세인 그러니까 여기서 오답이 나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9세인 박땡땡과 24세인 박신땡땡은 박땡땡은 연기할 수 있고 신땡땡은 연기할 수 없다. 국외왕선은 30세까지 다 연기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61조의 2항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최땡땡은 대학원의 석사학위 과정 2년제 과정이므로 징집 소집을 연기할 수 있다. 이것은 61조를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60조도 물어보면서 61조도 이렇게 물어본다. 여기도 그런 거예요. 여기도 입영 연기 의무행일 하면서요. 여기서는 자, 보충력으로 소집되지 아니한 24세인 김땡땡은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 중국으로 출국을 기다리고 있다. 이미 따라서 병역 의무를 연기할 수 있다. 그러면 맞을 것 같은데 틀렸다는 거예요. 왜 틀렸을까요? 이거는 또 국외여행 허가까지 물어보는 거예요. 24세인 사람이 국외여행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것까지 물어보는 거예요. 국외여행 허가까지. 난이도가 높아지면 이렇게 나와요. 이런 것은 제가 다시 이런 문장을 좀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난이도로 나오는 경우도 있구나 라면서 문장 숙달을 좀 해 주실 필요가 있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3항이 여기서 1항과 2항을 여러분들이 명확히 구분하실 줄 알면은 나머지 이제 3, 4, 5, 6항은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잡을 수 있어요. 자, 3항은 이 연기가 끝나는 사람이 중간에 징집 소집을 원한다. 그러면 그해 또는 그 다음에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여러분들 그렇게까지 구분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얘기는 안 하는데 어쨌든 여기서는 그해 하라 그러면 X, 그 다음에 하라 그러면 X. 그래서 그해 또는 그 다음에 하라를 기억을 하시라는 거예요. 자, 4항은 예술체육요원으로 연기 기간 중에 또 여기서 얘기하는 건 지금 연기를 얘기하는 거지 지금 편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점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연기 중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때
품위 손상 등 대령 사유는 취소할 수 있다. 이거는 나중에 취재 지원으로 시행령으로 연결이 됩니다. 나중에 취재 지원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 시행령에서 어떤 것과 연계되는지 이것을 연결시키는 것이 제가 전체적인 개관을 설명을 드릴 때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막상 그쪽으로 가서 연계시켜도 그렇게 많이 연계시킬 거 없어요. 나 여기서 법만 보고 필요한 단어만 연계시켜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항은 징집되거나 소집되는 사람이 다시 징집 소집될 때는 연기됐다가 그 해가 중요한 거예요. 그 해의 병역처분 기준에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병역처분 기준은 매년 바뀐다고 그랬죠. 왜 그랬어요? 필요인원, 총장의 필요인원에 따라서 모필병 10월, 다음에 적성별, 그 다음에 병결지 도성배, 병정무 12월. 그래서 병결지에서 결정하는 것이 이게 보충력으로 보낼 것이냐 현역으로 보낼 것이냐 기준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매년 정하는 거기 때문에 매년 바뀐다. 그래서 그 해에 병역처분을 적용한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6항은 각종 정하는 건데 체범대 정도만 잡아주십시오. 자, 다음에 128조가 이제 되는데 이 128조가 이 60조에서 선거구를 얘기를 하는 대상을 선거구를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걸 보시고요. 그 이제 뒤에 나오는 게 고등학교 다니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연수기간, 체육 우수자 이 순으로 이제 쭉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연기 대상은 선거구인데 여기서 1항에서 얘기하는 건 일단 구속은 3항에서 얘기를 하고요. 선거만 얘기하는 거예요. 국외왕성과 외국에 체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자, 1항은 여러분들이 이제 암기를 하실 때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지는 게 이제 비교를 정확히 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뭘 찾을 때 확실히 찾을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개념을 잡을 거를 확실히 개념을 잡아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선거를 외국에 나가는 거 등 이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못하고 공부하면은 계속 헤매는 게 일단 해외여행 분야예요. 해외여행 분야. 자, 이게 지금 1번을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자, 여행허가 대상이든 여행허가 대상이 아니든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 여가를 받은 사람이든 25만 준보대소와 이렇게 원칙을 그대로 읽어주셔도 되고, 그냥 의미를 생각하셔도 돼요. 여기서 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든 여행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이든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해하려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해외여행에 대한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이거는 확실히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들 70조까지 가서도 굉장히 헤맵니다. 자, 우리나라는 병역에 관련해서 18세부터 24세까지 이 준보소와 준대보소하죠. 지금 이게 대체역이 자꾸 들어오니까 준보대소하죠. 준보대소하. 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쨌든 현역 빼고 이 모든 사람들은 현역도 마찬가지지만 24세까지는 외국에 나가는 걸 통제하지 않아요. 물론 24세 이하 중에 일부 병역 관련해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빼고는 통제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후 되면은 25세가 되면은 이후라는 건 이제 25세예요. 25세가 되면은 통제하기 시작해요. 즉 25세부터 병역 의무를 마치지 않은 경우는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정상적으로 마친 사람들은 병역 의무를 마치면은 이때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동대장들이
해외 나가면은 보류자료 잡기 위해서 파악을 합니다. 추적을 하고 또 민방위에서는 민방위로 넘어가면 읍면동장이나 시군구장이 추적을 해요. 일반 행정기관에서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5세가부터 병역 의무를 아직 마치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병무청장 허가가 있어야 해외를 나갈 수가 있어요. 그 말을 여기서 지금 이렇게 어렵게 해놓은 거예요. 나갈 사람이든 나간 사람이든 여행 허가를 받은 사람은 뭐예요? 25세가 넘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행 허가를 받았다는 자체는. 근데 이 사람들은 25세 미만이기 때문에 여행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걸 읽을 때 그대로 읽어줘도 되지만은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는 여행 허가를 받는 대상이든 대상이 아니든 외국에 나가게 되면은 선원이나 거주자로 나가게 되면은 연기된 것으로 본다는 거. 병장이 정하는 기간은 뭐 한 번도 출제된 거 없기 때문에 이거 이해하는데도 여러분들이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안 나요. 그리고 다만 있는 병따 이렇게 잡아주세요. 그래서 여기서는 응용형으로 이렇게 25세 미만인 저기를 24세인 김씨가 국외왕선인 경우 연기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가도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응용 들어오는 거 24세인 김씨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좀 하나 설명을 드린 게 만상만이에요. 만상만. 미음, 시읒, 미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여기서는 지금 25세 미만이라고 지금 나오죠. 그런데 나중에 70조 국외 여행 허가 가면요. 첫 번째 25세 이상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또 그 밑에 25세 미만으로 나와요. 물론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25세부터 병역 의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은 병장 허가를 받는 기준 때문에 25세 미만, 25세 이상, 25세 미만이라는 용어가 나오지만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본고사 가서요. 정확하게 이 부분을 이해를 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이게 미만이었는지 이상이었는지 또 국외여행 허가 쪽으로 가면 이게 25세 미만이었는지 이게 이상이었는지 헷갈린다 이거예요. 그 순서가 지금 미음, 만, 그 다음에 이상, 그 다음에 미만 이렇게 순서로 나온다는 것도 미리 머릿속에서 기억을 좀 해놓으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 순간 헷갈리면 잡을 수가 있어요. 자, 2항은 선거가 여행허가를 받는 대상이든 받지 않는 대상이든 나가면은 연기된 것으로 본다. 내용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날짜가 결정되어 있는 사람은 병장이 따로 해서 있는 병따 잡아주시고요. 자, 2항은 이 사람은 한국에서 살다가 나간 사람을 말하는 거고, 자, 2항은 외국에서 출생한 사람 또는 아예 이주 신고하고 어렸을 때부터 나간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병역 준비역이 편입되기 전에 나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파악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그 해외에서도 자기가 먹고 살만하고 또 재외 동포로서 재외 동포와 재외 국민은 좀 틀려요. 동포는 그냥 우리나라 사람이라는 뜻이고 동포는 우리 국민이라는 뜻이에요. 국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가서 그냥 정상적으로 재외국민으로 등록 안 하고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자식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자식은. 이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태어났는지, 어디서 컸는지, 어디서 가는지, 그거 재외공관장한테 신고 안 된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자식이 한국에 들어와요. 그러면 출입국 사무소를 통과하게 되죠. 이때 이런 사실이 확인되면 연기할 수 있다.
이해가 어려워서 그렇지 내용은 외출, 이주, 재출출, 연기 있다. 그냥 그 정도 보시고요. 구속은 당연히 연기로 본다. 그래서 뭐 연기 있다, 본다 이런 걸 가지고 오답을 주는 게 아니라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고 특히 여기서 응용형들이 잘 나온다 정도만 보시고요. 사항은요. 사항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금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이 설명이 한 1시간 이상 길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여행 허가 취소 부분에 가가지고 설명을 드릴 텐데 어쨌든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출제할 때 재외국민 2세 기간에 해당하는 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기억을 하세요. 그 재외국민 2세에 해당하는 기간은 도 그러하다 이렇게 나오겠죠. 만약에 나오면은. 근데 이거는 지금 문장이 이게 간단하게 지금 뭐 다 대여섯 줄로 돼 있지만은 이걸 설명하려면은 엄청나게 길어요. 제가 간단하게 개념만 설명드리면은 우리나라에서 살다가 외국으로 이주를 갔거나 이런 외국에서 태어나서 외국에서 아예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살겠다고 귀국 신고를 하면은 다시 병역 의무를 부과한다는 그런 개념이고 영리 활동을 해도 그렇고 체류를 와서 아니 죽치고 살아요 여기서 그러면은 병역 의무 4대 의무 부과하는 것처럼 부여하는데 이 중에서 영리 활동과 체류 활동은 귀국 신고를 하게 되면은 다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데 영리 활동과 체류 활동은 일정 기간입니다. 이것도 일정 기간은 제외 기간 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정도만 일단 이해를 하세요. 이걸 다 이해하려면 상당히 오래 걸리고 공부할 때도 그냥 요것만 보세요. 그냥 요것만. 자, 시험에 출제가 되면 이제 5항이 이제 출제가 잘 되는 부분이에요. 자, 여기서 5항은 뭐냐면은 재외국민 2세란 무엇이 누구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외국민 2세란 외국에서 출생한 사람, 또 6세 이전에 출국한 사람으로서 17세까지 본인과 부모가 계속 거주하면서 외국 정부로부터 국민령, 조건부 영주권은 제외가 포함으로 잘 출제가 되고요. 영주권 제도가 없는이 있는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국민령, 조건부 제외, 없는 무채 5장, 5년 이상 장기 체류 자격을 안 주는 나라에서는 5만 단기 거주 이렇게 잡으세요. 이 사람들이 재외국민 2세다 이렇게 잡으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실 때 힘든 게 17세에 눈이 너무 꽂히고 여기 본인과 여기 또 17세 이전에 또 17세까지 본인 또는 부모가 그러니까 이게 본인과 본인 또는 그리고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또 본인 또는 본인 및 부모 또는 하니까 이게 어느 게 과인지 이거 또인지 이거 바꾸면 어떻게 하지 해가지고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잡으실 때는 그냥 만약에 이 부분은 사실 출제는 잘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이것을 잡고 싶으면은 과또또로 잡으세요. 과또또. 즉 처음에 재외국민 2세를 설명을 하는 것은 과로 나온다. 그런데 그 이후에 국외에 거주한 것으로 봐주는 것은 이게 국내 동화 교육을 하였거나 라고 이해를 하세요. 동화 교육을 받았거나 17세라는 건 여러분들 안 해도 기억이 납니다. 본인 또는 부모가 1년에 통틀어 90일 이내에서 한국에 있으면은 이 또 계산은 또 입국일은 포함하고 출국일은 제외한다. 입포 출제, 국외 거주로 본다. 그래서 상당히 여러분들이 여기를 공부하기 힘든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과또또를 처음에 과로 나오고 그다음에 또로 나오고 뒷장에 가면 또 또로 나온다. 이 정도만 위치를 딱 잡아주시고
중요한 것은 이 국민형 조건부 제외 없는 무채 5장 5만 단기 거주 이거를 확실하게 잡아주세요. 자, 이거 잡고 이제 6항으로 넘어갑니다. 자, 근데 이제 5항 출제되는 거 한번 봐야죠. 결국 출제는 여러분들 이게 그렇게 어렵게 되진 않아요. 조건부 영주권은 제외를 포함. 없는 무채 5장이라고 그랬죠. 이것은 있는 제외를 포함으로 뭐 이렇게 나오고요. 요거는 이제 뒤에 나올 얘기인데 자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재고민 2세 나오면 여러분들이 하여튼 머리가 쥐나요. 여기에 나중에 이제 37본다하고 이제 구분을 좀 해야 되는데 37본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나중에 이제 국외 이주자 그 해외 여행 분야에 가면은 이 국외 이주자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25 전에 외국으로 나가서 산 사람인데 이 사람은 37세까지를 국외 여행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나중에 36세가 되면은 더 이상 군 생활 하고 싶어도 못하니까 전시근로역으로 빼준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연기된 사람은 36 면제자로 보고, 나중에 좀 문제가 있거나 좀 이런 사람들은 37세까지를 끌고 가다가 38세가 되면 전시근로역으로 빼주면서 38 면제자로 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나중에 나오는 36 면제자와 38 면제자들이에요. 여기서 37 본다는 결국 이 사람들은 38 면제자라는 얘기인데, 문제는 여기서 이 사람이 38 면제자냐, 이 36 면제자냐 이걸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 이주자와 재외국민 2세를 구분을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원래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은, 자, 여기 말씀드리면, 자, 아까도 얘기했죠. 국민형 조건부 제외 없는 무채 5장 5만 단기 거주 있는데, 여기서 37 본다 국외 이주자는 재국민 2세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자, 영주권 나오죠. 국적 시민권 나오죠. 국민형 나와요. 조건부 제외 똑같이 나와요. 그 다음에 없는 무채 5장 나오죠. 근데 안 나오는 게 뭐예요? 5만 단기 거주가 여기 안 나와요. 여기 5만 단기 거주가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니 도대체 국외 이주자하고 국외 재외국민 2세하고 도대체 차이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그걸 찾아내느라고 맨날 며칠을 고생을 해요. 찾지 마세요. 어차피 이거는 여러분들이 개념을 잡으려면 포괄적으로 잡아야 돼요. 우리나라 이민 역사부터 잡아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것을 설명하려면 그건 제가 시간이 여유가 있을 때 나중에 한번 개념을 설명해 드리는데,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재외국민 2세와 여기 37 본다는 사람과 비교를 해서 차이점을 찾으려고 하지 마라. 그걸 해가지고 출제하지 않는다. 즉 여기서는 지금 5만 단기 거주가 빠지는데, 모든 사람은 일단 우리 국민으로 되면은 국외 이주자로 보는데, 이 중에서 병역을 관리하거나 다른 특별한 법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재외국민 2세를 분리를 해놨을 뿐이다. 그러니까 포괄적인 큰 원은 국외 이주자인데, 이 중에서 재외국민 2세를 국외 이주자 중에서 따로 병역 목적, 또 다른 목적도 있겠지만은 우리 병역법에서는 병역 목적 때문에 따로 이렇게 좀 분류를 해놨다. 그런데 국외 이주자의 5만 단기 거주가 이게 누락이 돼 있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하세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 여기 이 5항에 여러분들 걸리면은 맨날 며칠 공부합니다. 여기. 그래서 제가 하라는 것만 하세요. 자, 6항은
아까 얘기한 재외국민 2세를 확인을 할 책임이 누구냐? 병지재라는 거예요. 그 실질적인 재외공관장이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병장, 지병장은 이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오면 확인할 수 있지만 한국에 들어오지 않으면 확인할 수가 없어요. 참고로 재외공관장에 등록돼 있는 사람들은 17세가 되면은 물어봅니다. 그 재외공관장 측에서 당시 이제 18세가 되면 이제 병역 의무로 들어가는데 이중 국적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현재 국적으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한국 국적으로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당연히 미국에 살고 있어서 미국 시민권자인데 그러면 시민권자로서 시민권자를 포기할 일은 없겠죠. 그러면 시민권자를 가진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한국 국적도 갖고 있으면 한국도 쉽게 들어가서 왔다 갔다 해서 뭐 장사도 할 수 있고 괜찮겠네. 그러면 한국 국적도 가지게 되는 거죠. 또 친척들도 있고 그러는데 들어갈 때마다 맨날 외국인 취급받고 그러는 거 부모들이 허락하지 않죠. 그러니까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은 17세 때 이 사람들한테 그 대신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 당신이 이중국적을 갖겠다면 허락을 해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중국적을 가졌을 때는 한국 국민으로서 해야 할 4대 의무를 해야 합니다. 4대 의무 뭐 어렸을 때 배웠죠. 뭐 납세 의무 뭐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병역 의무도 이제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말입니다. 한국에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재외국민 2세 한국에 들어가서요. 영주 귀국 신고를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그 이중국적을 갖고 있어도 병역 의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1년 동안에 통틀어 6개월 이상 체제하고 있어도 병역 의무를 해야 합니다. 또 영리 활동을 해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귀신, 영체 이 경우를 알려줘요. 이러지 않은 상태에서 당신이 이걸 잘 지키고 그 다음에 본인이 18세 동안 18세 이후 3년 동안 초과해서 국내에 체제하지 아니하면은 여러분들은 여기 국외 이주자에 되기 때문에 37세까지를 이미 국외 여행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봐서 38세가 되면 전시근로역으로 빼드립니다. 그러면 그때는 여러분들은 더 이상 병역 의무에 부담 없이 한국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느 국적을 이중국적을 하시겠습니까? 마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렇기 때문에 재외공관장이 이것을 파악하기가 제일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외공관장이 재외국민 2세를 확인하야라는 거예요. 국내에 들어왔을 땐 이 두 사람이 하고 그래서 재외국민 2세 확인 책임은 이 세 사람이다. 병지제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재외공관장이 확인됐을 때 이 증명하는 서류를 누구한테 보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축제 관점에서는 이걸 병장한테 보내야 된다, 지병장한테 보내야 된다. 이 관점에서 재외국민 2세니까 2인자인 지병장한테 보낸다. 이렇게 공부를 해두세요. 이게 나중에 가면 여기 가서 또 병무행정 위임에 가면요. 병장이 재외공관장에게 위임을 하는데 여러 가지 위임을 해요. 이때 재외국민 2세 확인을 하는 것도 포함이 돼 있어요. 근데 이 업무를 하는 병무 담당 직원을 지정해야 되는데 이 병무 담당 직원을 지정하거나 교체한 경우에는 또 병장한테 통보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건 지병장한테 어느 건 병장한테 그래서 여기는 2세니까 2인자한테 통보한다 그래서 지병장으로 잡아주시고요. 여기는 병으로 잡아주시든지 병무로 잡아주시든지 해서 병무청장을 잡아주셔야 돼요.
복잡하죠,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지금 이해도가 낮기 때문에 어려운 거지, 시간이 지나서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을 쭉 듣고 이해도가 높아지면은 이건 나중에 큰 문제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자, 7항은 자, 재국민 2세가 아까 여기 있었죠. 국민형 조건부 제외, 없는 무채 보장, 5만 단기 거주. 이 사람이 중에서 본인 또는 부모가 영군주 귀국 신고를 하면은 그때는 이 사람이 외국에 있어도 재국민 2세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들어와서 병역금 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18년 동안 18세 이후 3년 동안 초과해서 국내에 체제하면은 재국민 2세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예전에 보면은 연예인들 중에서 연예인 애들 이렇게 프로그램이 있었죠. 근데 미국에서 이렇게 일본에서 그 어떤 운동선수 딸이 인기가 있었죠. 그런데 그때마다 그 아버지가 같이 들어와서 촬영을 같이 동참을 하고 그랬는데 어느 때는 엄마가 대신 들어오는 적이 있었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그 나이대를 아직 38세가 안 됐는데 이 3년을 초과하게 되면은 병역 의무를 해야 되는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여기서 주의할 거는 본인 또는 부모가와 본인이 이것을 서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아까 출제 문제에서 본인이나 부모가 18세 이후 통틀어 초과하여 국내 체류하는 경우 여기서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본인이 18세라는 거예요. 본인이 18세. 그래서 이거는 귀신은 본인 또는 부모가, 그리고 체제는 본인이 해서 두 개 바꾸는 거. 본인이 18세. 그래서 이 문장을 기억을 좀 잘 해놓으세요. 자, 이번에 그 재국민 2세로 보지 않는다. 여기서 외교부 장관에서 재동포 총장으로 용어가 바뀌었지만은 오답이 나올 수 있는 포인트는 동일합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지금 상당히 좀 어렵죠? 근데 지금 이해도가 떨어져서 그래요. 이해도 조금 높아지면 쉽습니다, 이제. 자, 지금부터 보는 것은 간단하게 보세요. 자, 연기 중 입영 소집을 원하면은 누구에게 제출하느냐? 지병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러면은 그해 또는 그 다음에 우선하여 입영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그해 우선하여 입영하게 할 수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우선하여 입영하게 할 수 있다. 오케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2년 뒤, 3년 뒤에는 안 돼요. 왜냐면 법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아까 복잡해진 거지만 설명하기가 어렵다고 그랬죠. 그해 또는 그 다음에 징집 소집 하라고 강제로 했죠. 그런데 여기서는 재량 규정으로 가는 거는 우선하여가 붙기 때문에 재량 규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그해 또는 그 다음에 가야 된다. 근데 둘 중에 하나가 나와도 된다. 자, 시행규칙 86조는 이게 해외에 나간 사람이든 나갈 사람이든 관리해야 한다. 지병장, 관리해야 한다. 지병장 이렇게 잡아주세요. 그다음에 모든 것은 이런 국외 체제자 이런 것은 지병장을 상대를 한다라고 잡아주시고요. 복잡합니다 여기. 그러나 시험 출제되는 것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해도만 높이면 됩니다. 여기는. 자, 시행령 24조는 124조는 암기를 해주세요. 뭐냐면은 자, 이거예요. 자, 28세 되는 사람이 누구냐? 고박 일전이다. 즉 고등학교, 그 다음에 박사과정, 그 다음에 일반 대학원에서 의치 한수약, 그 다음에 의치 전문대학원 28세다. 박사과정 28세다. 고박 1반 대학원, 저는 전문대학원. 그래서 고박 1전 28세. 27세는 대학원 2년을 초과하면은 27세. 의치 한수약하고 여기다가
예체 분야도 기억을 하세요. 채용요원은 27세, 연수기간은 26세에서 이 날짜를 기억해 주시면서 최근에 법령이 수정된 거 여기서 특이한 거는 또 여기서 이게 있죠. 나머지는 학위 심화 과정은 24세, 나머지는 자기 학년대로 날짜가 가니까 암기하기가 쉽죠. 여기서 병행 숙지를 해야 될 것은 학위 심화 과정이 24세다. 이거 4년제입니다. 예체 분야 병행 숙지를 해주시는데 체육 분야는 2개인데 27세고 연예인은 30세다. 이거 나이를 이 축제가 잘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축제가 돼요. 고등학생인 A씨는 28세까지 징집소집 연기할 수 있다. 사법연수생 B씨는 28세까지 26세까지밖에 못하죠. 이 사람은. 그 다음에 범죄 연기로 본다. 6년제니까 26세, 약학대니까 27세. 그리고 이거는 또 3땡 잡은 사람들인데 참 3땡 잡은 사람들은 이건 병역처분 변경 65조거든요. 거기서도 이렇게 끌고 나와서 이렇게 출제가 되기도 해요. 그러나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몇 세냐, 박사학위 과정은 28세인데 27세 이렇게 해서 오답 주고 통상적인 나이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이 항은 지금 출제된 적이 없어요. 그러나 만약에 출제된다면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좀 해주실 것만 말씀드립니다. 1호에서는 3년제고 상급 학교 입학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다. 자, 2호 전문대학 및 대학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순간적으로 헷갈릴 수 있는 게 이 한국과학기술원 이게 조금 좀 진하게 좀 해놓을 필요가 있어요. 자, 왜냐면 여기가 한국과학기술원이 여기도 또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여기는 대학원 석사고 여기는 대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학기술원이 대학원으로 들어가고 대학으로도 들어간다는 점이고 진짜 중요한 거는 뭐 이거는 최근에 뭐 이렇게 보이는데 어쨌든 출제는 안 되지만 보라는 겁니다. 이 부분만. 진짜 중요한 거는 한국예술종합학교가 대학원이다. 이거는 출제 확률이 높아요. 제일 높다고 보면 이 부분이에요. 이게 대학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만약에 출제가 되면. 한 번도 출제된 적은 없지만 출제가 된다면 그렇다는 겁니다. 자, 125조로 넘어갑니다. 재학생 입영 연기. 이거는 1항은 뭐냐면은 학교 또는 연수기관장이 지병장에게 매년 명부를 통보해 달라는 거예요. 연기자 명부를. 이거를 명부를 실제로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각 학교별로. 근데 이것을 시군구별로 해라. 학교별로 하는 게 아니라 시군구별로 정리해서 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군구별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3월과 2학기 9월 이거 정도 숫자 기억하시고 지병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이번에 추가된 거지만 외국의 대학원은 제외한다. 이게 예전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대학은 그럼 우리 누가 제출합니까? 이렇게 자꾸 문의가 들어오니까 이걸 추가를 한 건데 제외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그러면 외국의 대학원은 어떻게 하느냐? 지병장에게 직접 제출해라. 그 다음에 통보도 지병장이 한다. 사람 잡아주시고요. 사항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누구와 협의하여 정하면 최종 정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걸 누르기로 꼭 보라고 그랬죠. 그래서 병장이 교육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그러면은 누가 최종 정하는 겁니까? 병장이 정하는 거죠. 왜냐면 병장하고 교육부 장관 바꿔놓으면 여러분들 또 못 찾아요. 자, 계속 규칙에서도 시군구별 지병장, 그 다음에 작성 보관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지병장으로 연결되는 것도 뭐 시행 규칙이지만 잡아주시고요.
자, 이것도 연기된 사람이 만약에 본인이 재학생 중에서 입영 신청을 원하면 그에 또 그 다음에 우선하여 입영하게 할 수 있다. 아까 외국에 나간 사람이랑 동일하죠. 자, 시행령 이 124조의 2가 중요합니다. 여기는 136을 꼭 잡아놓으세요. 136은 뭐냐면은 전문연구원 편입 대상자 한 사람이에요. 전문연구원 편입자도 아니고 전문연구원 및 산업기능요원도 아니에요. 전문연구원 편입 대상자 생략 들어가면은 일단 고수다 문제가 돼버립니다. 3년 6개월을 넘치면 닫다. 1년 136이다. 이 근거는 어디서 나오냐면은 여러분들 전문연구원 대상자 공부했었죠. 여기에서 보면은 3년 6개월을 초과하게 되면은 지정업체장은 14일 이내 지병장한테 통보해야죠. 그래서 3년 취소를 시킨다는 거예요. 이 사람 취소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6 한 사람만 3년 6개월이다. 이거를 해서 잡아보세요. 나중에 통틀어 2년 범위 61조에서 나오는 거하고 또 헷갈립니다, 여러분들. 자, 127조로 넘어가겠습니다. 127조는 여기서는 학교 및 연수기관장이 14일 이내 지병장한테 통보해야 될 것이 있다. 이게 지금 이게 신상변동 통보가 아니에요. 신상변동 통보는 복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 신상변동 통보고 이 사람들은 그냥 일반적인 현황이에요. 그래도 14일 이내 지병장이다. 어떤 사람? 퇴제 전편한 사람. 그래야 그 학교별로 구분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동안 실태 확인, 재학 여부 확인 이거 누가 했어요? 지병장이 했죠. 그래서 대령 실태 조사 있다. 조사 지병장 그 외에 기타 정하는 거 병장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여기서는 실태 확인을 병장으로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퇴제 전편 14 지병장 더 중요한 것은 병장이 실태 확인을 하고 재학 여부를 확인한다 해서 병장을 잡아주십시오. 자, 시행령 124조의 3 대중문화예술 분야죠. 자, 이게 예전에는 2명이었는데 이제 BTS 때문에 3명으로 늘어났어요. 자, 여기서 3명은 누구냐면은 일단 경기단체에 등록된 사람으로서 언제 다 읽고 있습니까? 경기회장 대표로 잡아주세요. 그 다음에 2호는 국내 한국 신기록을 수립하고 문화장관이 추천한 사람으로서 국내 한국 신문으로 잡아주시고요. 여기는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 포장을 받은 사람, 문화장관이 추천한 사람에서 대포문으로 잡아주세요. 대포문. 자, 대포문으로 잡아주시는데, 자, 여기서의 공부 관점은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구분을 좀 해야 되는 게, 일단 여기서 이 사람들이 편입이 아니다라는 것을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연기예요, 연기. 두 번째로 체육에 관련된 사람이 2명이에요. 경기회장 대표고 국내 한국신문. 그 다음에 연예인이 1명이에요. 대포문. 자, 그걸 좀 구분하시는데 이 중에서 이 체육에 관련된 사람은 뒷장에서 나오지만은 27세까지 연기를 할 수가 있고요. 연예인은 대포문들은 30세까지 연기를 할 수 있다. 이 관점을 잘 보시고요. 두 번째는 이 신청 서류를 누구에게 제출하느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대한체육회장한테 제출하는 사람은 경기회장 대표 한 사람이에요. 나머지는 이 한국신문과 대포문은 문화장관에게 제출한다. 이것을 또 구분을 좀 해주세요. 자, 그래서 과거 출제에는 대한체육회장과 문화장관을 이걸 잘
바꾸거나 이걸 생략을 해버리거나 이렇게도 출제가 되어버려요. 자, 세 번째는 이게 제가 아까 이게 지금 편입이 아니고 연기다라고 강조를 드린 이유가 이겁니다. 뭐냐면은 편입은 예체는 누구를 상대를 합니까? 문화장관을 통해서 병장을 상대하죠. 문화장관도 신상변동특보를 병장한테 하죠. 그런데 문화장관이 지병장을 상대하는 게 몇 개가 있었습니까? 2개. 지병장 만취 기억나세요? 그런데 연기를 할 때는 이건 편입을 할 때고요. 연기를 할 때는 다 지병장하고 상대를 한다. 신상변동자 처리도 지병장에게 상대를 한다. 취소를 원해도 지병장에게 상대를 한다. 그러니까 연기는 지병장하고 상대를 한다는 것을 잡아주시고요. 자, 이 나이 구분하는 거는 말씀드렸죠. 다음에 5항에서 품위를 손상하게 하는 게 취재지원이라고 그랬죠. 취재지원. 그게 하는 게 좀 제일 외우기가 쉬울 것 같아요. 취소된 경우, 또 제외된 경우, 그 다음에 이 국가대표가 뭐 이런 것까지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취소, 제외, 그 다음에 지병장이 중요해요. 여기서 다 지병장으로 나온다고 그랬죠. 이 예술체육요원 관련해서 여기서 이 사람들 연기 관련해서 지금 병장 한 번도 등장 안 해요. 연기 관련해서는 다 지병장으로 간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제가 제일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취재 지원에서 이 지가 지병장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재외 활동 신상변동 사유가 변동됐을 때 재활 신인 경우도 14일 이내 지병장이나 지청장. 또 이 사람들이 원서를 제출할 때는 아까 말씀을 드렸죠. 경기회장 대표만 대한체육회장이고 나머지는 두 사람은 국내 한국신문과 대포문은 문화체육부 장관이다. 취소를 원할 때도 지병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60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사실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이 이것을 구분하는 거예요. 대상자로서 선거구, 받은 사람으로서 선거구 고연체, 이것을 구분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기서 이해를 해주세요. 이해를 해주시고 여기서 재외국민 2세는 이 박스를 암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재외국민 2세로 보지 않는 거에서 이 바꾸는 거 조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학교별 제한 연령 이거 암기해 주세요. 다음에 체육 관련해 가지고 이 사람 체육에 관련된 27세 연예인 30세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서류를 누구에게 제출하느냐 이거 해 주시고 나머지 연기이기 때문에 지병장을 상대한다. 모든 것을 지병장을 상대한다. 이게 사실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출제 포인트의 90%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거를 털어내실 줄 알면 여러분들은 다 털어낼 수 있습니다. 이해가 안 돼서 그렇지 이해만 되면 금방 여기가 숙지가 되는 그런 곳입니다. 이상입니다.